자, 다음 소식인데 미국에서는 새로 만든 신약 약값이 너무나 비싸게 지금 책정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미국은 의료비와 약값이 정말 비싸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의료 시스템이 가장 안 좋은 국가로 정평이 있는 국가가 미국이죠. 그래서 이 예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의료보험제도를 언급하면서 한국 의료보험제도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만큼 이렇게 세계적인 선진국치고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안 좋은 국가가 없습니다. 근데 로이터 통신이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미국에서 올해 승인된 신약의 중간값이 25만 달러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까지 나온 신약 전체를 놓고 그 중에 딱 중간 가격을 뽑았더니 25만 달러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약의 값이 비싼지 알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걸 보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약업계는 미국에서 로비력이 가장 센 이익 집단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약값을 결정하는 데 개입하는 순간 획기적인 신약 개발이 물 건너간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논리를 깨질 못하고 있고 왜냐하면 로비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연방의회에서도 이 제약업계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값에 대해서 전혀 미국 정부나 의회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업계가 만든 이 자본주의적 논리에 연방정부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브랜드 약이건 허름한 복제약이든 제약사 마음대로 값을 정하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다. 이렇게 총기업체나 마찬가지네요. 네, 뭐 그렇다고. 파워가. 네, 그렇죠. 네. 뭐 실제로 뭐 해마다 그랬습니다만은 실제로 올 들어서도 신약의 약값이 엄청나다면서요. 그렇죠.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결과 올해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이 13종이라고 합니다. 이 13종의 신약 가격을 순서대로 놓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가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만 달러, 25만 7천 달러예요, 정확히. 신약은 그 고치기 어려운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올해 승인된 신약의 타깃 질병을 보면 타입 2 당뇨병, 황반 변성, 아토피 피부염, 전립선암, 골수 섬유종 뭐 이런 그 아주 중한 질병이죠. 이런 질병을 이제 치유하기 위한 그런 약들이 개발됐고요. 존슨앤존슨이 다중 골수종 신약을 만들었는데 이건 48만 달러를 지금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은 1년치나 1회 복용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이 참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이 참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만들어내면 부르는 게 값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 지난해 같은 경우 작년은 어땠나? 작년에는 상반기 동안 시장에서 30종의 신약이 나왔고요. 지난해 상반기 신약의 중간값은 18만 달러. 근데 올해는 25만 달러 넘었으니까 뭐 인플레가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또 중간값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병도 보니까 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병이 아니라 좀 희귀병이라 그러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으면 정말 약을 구입하기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보험이 없으면 너무 비싸니까는요. 네. 비싸니까 힘든데 약값 중에 가장 비싼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약이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에 그 브랜드 약이죠. 브랜드 약. 마케팅 기간이 있는 브랜드 약. 그래서 미국은 브랜드 약을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브랜드 약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예를 들어 뭐 타이레놀 그러면 하여튼 그 다른 나라도 타이레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 그런 브랜드 약값이 다른 나라 브랜드 약값보다 3배는 비싸다고 합니다. 똑같은 약도 미국에서 3배나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복제약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약은 너무 비싸서 먹기가 힘드니까. 타이레놀 같은 경우가 브랜드고 타이레놀의 복제약이 아세트아미노펜 아닙니까? 아세트아미노펜. 그러니까 타이레놀 먹어야 될 사람들이 같은 성분을 갖고 있고 가격은 저렴한 아세트아미노펜을 대부분 구입하고 의사들이 뭐 병원에서 이제 그 처방전을 해줄 때도 아세트아미노펜을 해주죠. 예, 싸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은 타이레놀도 잘 못 먹는 경우도 물론 자기 돈 내고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은 또 그렇습니다. 싼 약을 구입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인들이 1년 동안 지불하는 약제비가 5천억 달러라고 그래요. 5천억 달러. 이게 얼마나 되냐 하면 한국이란 국가의 1년 총 예산보다 많은 액수가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1년 동안 지불하는
그 약값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어메이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것도 의료비 전체만 놓고 볼 때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료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5천억 달러가 10%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총 의료비는 5조 달러입니다. 5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 GDP의 20%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미국은 참 이 병원이 돈 버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거는 좀 뭔가 이 건강을 고치기 위한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미국은 아니죠.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예요. 그 한때 구충제 대란이 있었던 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가격이요. 제가 지금 방금 자료를 봤는데 한국에서는 한 3,000원, 뭐 네. 4,000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데 영국은요 3, 4파운드면 살 수가 있어요. 미국은요 메벤다졸 하나에 442달러고요. 이걸 먹을 때 2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884달러가 든답니다. 그것도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네, 의사 처방이 있어야 있어야 되고요. 되죠. 네, 구충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 어마어마하죠. 구충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사오는 방법밖에 없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그런 업소들이 그래요? 꽤나 있었죠. 네. 그래서 이 한국처럼 이 좀 민영화가 아니라 공영화, 국유화처럼 돼야 저 병원 시스템을 그래야 되지 네. 않느냐는 건데 뭐 미국은 그렇습니다. 어림도 없죠. 네. 이게 뭐 황금알을 낳는 거니까 절대로 민영화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험료도 비싸고 다 또 비싸죠. 나 때는 얘기 좀 할까요? 나 때는 정말 학교에서 공짜로 나눠주면서 먹으라 그랬는데 말이에요. 구충제 말입니다. 아, 그럼요. 네, 네. 눈알이 팽팽팽팽이 돌았죠. 먹고 나면. 그래도 수고 뭐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